나라가 정말 계엄과 탄핵으로 양분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나 술자리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73%나 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분열이지, 분열. 그러니까 통합이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생각이 똑같은 게 통합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다른데 그냥 인정하겠어. 내 생각을 죽이고 너한테 맞추겠어도 아니고 네가 네 생각을 죽이고 나한테 맞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연인이 결혼할 때 나는 어떤 분이 와서 이 사람과 너무 잘 맞아요. 이러면 조금 더 사귀어보세요. 그래. 사람이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다른 게 있거든. 그냥 섣불리 결혼했다가 다른 걸 결혼 후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야. 사람 변했다고 그래. 아, 변한 게 아니라 맞는 부분만 봤던 거야, 연애 때.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다른 부분만 또 보이는 거지. 또,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요. 달라요. 이러면 조금 기다려봐. 이래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맞는 부분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다름도 인정하고, 다를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또 맞는 부분도 인정하고, 이렇게 될 때 완전히 맞는 거고, 상대와 내가 다를 때 취하는 방식이 네가 나한테 맞춰. 대부분 결혼 전에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맞추지. 그 유명한 연예인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운동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남편이랑 결혼을 한 이유가 새벽 4시에 조깅을 한대요. 근데 그 남자가 새벽 4시에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나와서 뛰어줬대.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단 한 번도 안 뛰어줬대. 그래서 이혼하면서 뭐 성격 차이 하더라고. 억지로 맞춰줄 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뛰기 싫은데 이 사람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뛰어달라고 해도 안 돼. 왜? 나와 다르니까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나한테 맞추길 원했던 거야. 맞춰주니까 살았는데 결혼하고 안 뛰어주고 안 맞춰주니까 안 살아. 그러면 어떤 사람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내가 뛰고 싶을 때 같이 뛰고 싶고 뭐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같이 밥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 그건 쌍둥이도 안 그렇잖아. 그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원해서 하던 것도 싫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라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다르구나 인정해야 돼. 근데 그 다른 걸 도저히 못 봐주는 일이야. 예를 들어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 그래서 이것만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못 봐주겠어. 이러면 못 사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사 결과 나온 이런 정치적인 게 달라. 네. 그것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겠다. 밥도 못 먹겠다. 그거는 우리 국민의 그 미움이에요. 수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남자가 너무 방구를 껴. 그러면 사실 그건 진짜 힘든 일이야. 왜냐하면 그 생리적인 방귀를 참을 수도 없고 그 방귀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냄새나는 방귀를 옆에서 끼는 걸 같이 감당하고 살려면 힘들어. 네. 하지만 탄핵 심판 이건 지나갈 문제고 그게 우리 가정생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나? 어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 때문에 못 참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탄핵 반대 찬성 때문에 같이 못하겠다. 이건 엄청난 그 정치적인 집착하는 가해자. 너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고 사실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연인과는 정치가 달라도 스킨십을 하고 둘이 삶의 가치관이 맞고 재밌는 거 공통으로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맞아서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거조차도 다 정치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국민이 정치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 혐오였다면 지금은 과도한 집착으로 가고 있고 정치 혐오로 안 보던 사람도 이제는 나란 일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정치인 이름을 잘 몰랐거든, 사람들이. 나도 그랬고. 근데 요즘은 연예인보다 더 많이 알잖아. 정치에 엄청나게 집중시켜. 그게 뭐냐면 굉장히 열등에 집착한 폭망이죠. 정치권이 박살나려고 하는 거야.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노자가 얘기하기를 백성이 왕이 누군지를 몰라.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 뭐 이럴 정도로 누군지를 몰라. 너무나 편안한 거죠.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너무나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
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가정, 나. 그래서 재미있게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정치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정치를 엄청 잘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정치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집중시켜. 가장 나쁜 정치인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보다 어리석고 못해 보여. 보통은 나보다는 낫다고 보거든. 그래서 존경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짓을 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는 유능하니까 이렇게 믿는데 나보다도 이게 무능해. 수치를 떨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이럴 때 무시하게 될 때 그 정치인을, 지도자를. 그럴 때 가장 나쁜 정치인이라고 하거든.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짓이 너무나 내 남편, 내 부인이 너무나 유치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자꾸 개입하게 돼, 배우자가. 무시하면서 아 이렇게 해, 똑바로 해. 자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통 집중을 시켜. 열등일수록 집중을 시켜요. 우월일수록 집중을 안 시켜. 상대에게 열등감도 느낄 사이가 없이 자기 할 일을 딱 해버리고 편하게 해주니까. 근데 조금 열등한 사람은 약간 집중시키지. 근데 많이 열등한 사람은 온통 다른 일을 못하게 해. 큰일 났어. 이 사람만 보여. 너무 무서워.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런 지경이야. 이번 정권은. 너무 무능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댓글 보세요. 내가 대통령을 해도 영부인을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런 댓글이 있잖아. 막 모질이 이렇게 달아. 그건 뭐야? 너무나 유치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성렬이형 막 이렇게 부르고 내란버거, 개엄버거 이렇게 희화화되는 게 뭐예요? 희화화 시키는 건 수치 에너지거든. 수치 주는 거야. 우스운 거지. 막 장난하고 조롱해. 그럴 정도로 열등의 수치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국민이 집중하는 거야. 근심 걱정으로. 모든 국민이 길바닥에 나와 있는 국민 중에서도 대다수가 근심 걱정이야. 큰일 났어. 근심 걱정을 시키는 건 누구예요? 열등이지. 아이 자식이 공부 딱딱 잘하고 부모님이 말할 게 없어 봐. 집에 오면 옷 딱 갈아입고 청소 쫙 하고 공부하고 있고 숙제 딱 하고 오히려 엄마 아빠 도와줘. 그럼 왜 신경 쓰겠어? 하는 짓이 맨날 동네 양아치랑 놀러 다니고 당구장 가고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러면 하루 종일 걔만 쳐다보고 걱정시키잖아. 그치?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하도 열등이들이 수치를 떨면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 국민 앞에. 도둑질하고 부끄러운 줄 몰라. 성추행하고 부끄러운 줄 몰라. 세비 받으면서 그 많은 돈 받으면서 분탕질 치고 있어.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국민이 다 집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랑 의견이 같은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들의 수치는 똑같은 수치 통통에 들어가서 지적을 안 해줘. 옛날에 우리 국민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도 잘못하면 어허 이렇게 지적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 편이야. 이재명 대표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완벽해. 이분이 나라를 구해. 뭐 이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해. 막 이러고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수치는 못 봐요. 그러면서 상대의 수치만 보고 공격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온 국민이 편갈라서 같이 싸우는 개 수치를 떨면서 부끄러움을 몰라 수치를 몰라서 외신들이 조롱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국가 신임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선거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수치 똥통에 다 같이 넣고 있어요. 지금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밥을 안 먹어? 아니 생리적 현상으로 뭐 냄새가 난다든가 방귀를 끈다든가 더럽다든가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한다고 하면 나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의 사고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이해해 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고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면 터부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지. 마음으로 그냥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해할 때 사실은 집안이 망해 돈이 들어. 그 사람을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이 우리 국민이 창궐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얘를 학원에 보낼까 말까라든가 현실적인 문제, 결정. 그런 데서 갈등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윤 대통령 지지해. 내가 지지한다고 무조건 윤 대통령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부부 사이에 그거 갖고 싸운다? 너무나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기 싫은 고집이지. 똑같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집. 절대로 이해 안 해주고 내 뜻대로 다 하겠어. 내 법을 어긴 내 사법 리스크, 내 부인의 리스크 이런 건 안 받아들이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절대 인정 안 해. 난 무조건 옳아. 이 의식과 똑같은 거야. 국민이 지금 공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못 사귄다는 게 그게 엄청 이상한 거지.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즉, 네 사고방식이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럴 때 이건 분열이에요. 남을 이해를 해주기 싫은 놈이지. 고집이지. 고집은 분열을 일으키고 이 분열이 미움이야. 분열이 수치스러운 짓이야. 이해를 안 해줄 때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치스러운 거야. 상대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 쌍둥이도 다르거든. 근데 어떻게 똑같기를 바랍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출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다를 수 있지, 그치? 너는 그렇구나. 너는 민주당이야. 나는 국힘이야. 그걸 인정하고 서로 각자 개인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고 네가 무조건 나한테 맞춰. 또는 우리는 다르니까 함께할 수 없어. 이러면 분열이죠. 그게 수치고 그게 수치라는 걸 인정을 안 할 때 이건 맞다고 할 때 미움이 되고 미움은 너무나 정당해. 얘가 미운 애야. 나쁜 애야. 너는 민주당 편이니까. 너는 국힘 편이니까 나빠. 이렇게 될 때 미움이 되고 이 미움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못 알아차리고 계속될 때 어떻게 되냐. 아픈 현실이 오지. 아파야 죽거든 미움이고는. 그래서 요새 산불도 나고 네. 얼마 전에 무한항공 여객기 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움으로 아프고 지구가 곳곳이 전쟁이 나고 아픈 건 온 인류가 그렇게 미운 거야. 도널드 트럼프도 어떻게 우리 미국 아니면 이해 안 해주겠어. 네. 캐나다 우리 속국이 되면 이해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그냥 온 지구가 미움과 분열의 물론.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지. 국가가 망하고 인류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그 마음이 모든 걸 일으키는데 그걸 모르죠. 위슈가 나타나서 내가 모든 게 마음이라고 버럭버럭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 안 믿을 수 없을 것이야. 왜? 이렇게 미움이 창궐할 때는 어땠냐면 미움의 애고를 죽이려고 하늘에서 아픔을 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써? 계속 아픈 일이 생길 거예요. 계속 참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인류가 너무 미움이 극심해. 코로나의 특징이 있죠. 독감은 그렇게 아프지 않대. 코로나는 엄청 아프대잖아. 미움을 죽이는 거야. 미움은 아픔 속에 죽거든. 자기 아픔 안 보려고 남을 미워해. 자기 수치 안 보려고 남을 수치 줘. 아픔은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자기 열등의 아픔이 올라오면 그 아픔 보는 두려움 안 느끼고 인정 안 하려고 남을 미워해. 선거에서 예를 들어 지면 내가 열등이잖아. 그럼 열등의 아픔 인정해. 졌어. 졌다는 마음이 아파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미움 써. 미움 쓰고 망상 떨어. 망상이 미움이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했어. 조작했어. 이러면서 미워해. 저들이 문제의 미움 덩어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미움인데. 전부 다 지금 온 나라가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이렇게 남의 의견을 용납 안 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개미움이거든. 사랑은 뭐냐? 사랑에 이렇게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을 때 사랑이고 미움은 뭐냐? 미워! 이건 미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죽여버릴 거야! 이건 미움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죽이고 싶기도 하지. 그렇잖아? 미움 쓰는 건 이미 관심이거든. 그게 미움이 아니라 공존을 하지 않으려고 해. 미워. 아예 그래. 서로 배타적으로. 아예 안 볼 거야. 꼴도 안 봐.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줘. 끝까지 너는 박멸돼야 돼.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공존을 생각을 안 해. 이럴 때 그게 진짜 미움이고 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죠. 네. 또 그거를 조장하는 진짜 정치인들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 할 수 없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난 되면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차원이냐. 윤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미움을 청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마음속에 그 미움이 무의식 속에 미움 애고가 죽어야 아픔 속에 죽고 그 수치 떨면서 죽어야 미움과 수치가 죽어야 나라가 살거든. 그래서 그걸 청산하러 온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좋은 일이 뭐 하나라도 있었나? 다 나쁜 일만 있고 계속 미움만 창궐했어. 그 사람의 무의식이 온 나라를 덮었거든. 그래서 국민이 지금 청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청산이 덜 되면 어때? 한 번 더 미움으로 아파야 돼. 이재명 대표가 될 거야. 그러면 사실은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죠. 이분이 미움에 살기가 심해. 핏줄 자체가 그래. 그 조카가 그렇게 살기로 누구를 죽이고 한 것도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죽고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오기가 쉽죠. 그 아픔을 겪어야 나라가 정신 차려. 내 말을 듣고. 그걸 마음을 인정해야 돼. 내가 그런 미움과 수치가 있고
그렇다는 거. 그럴 때 내려가거든. 근데 어때? 야당 지지자들은 여당 보고 내가 미움이라고 안 하지. 내가 막 미워하면서 저것들이 미운 것들이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여당 지지자들 구구파는 뭐라고 해요? 좌파들 보면서. 저것들이 공산당 간첩 빨갱이 정부 좌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미움을 쓰고 있으면서 이 미움은 인정 안 해. 쟤들이 미움 덩어리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럼 한쪽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내전이 전쟁이지. 내전을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죠? 밖에서 와야 되거든. 내전보다 외전이 덜 무섭거든.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기고 뭐 이런 듯이 와해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전 상태가 되면 밖에서 전쟁을 끌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도 내전 상태가 되니까 밖에서 전쟁을 하려고 우크라이나 파병하잖아. 그럼 본능적으로 잠재의식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전쟁이 나게 되고 그래서 엄청 아파질 때 정신을 차려. 국민 모두가 지금이라도 지금 내가 미움 상태에 있고 수치를 떨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구나. 쟤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남의 수치만 보고 내 수치 안 보고 내가 미움 가해자인데 미워하면서 상대의 미움만 집중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때 편안해지고 안정화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날마다 현실에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돼도 할 수 없는 거야. 돼서 전쟁이라도 치르고 아파지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기 마음을 더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부터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쓰나 내 수치와 내 미움을 인정할 때 내 삶이 안정이 되고 아픔이 덜 와요. 아픔이 오지 않고 안정이 되고 깨어나게 돼 있어. 의식이 깨어나야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이게 위시의 힘이 미약한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겨자나무래요. 근데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 씨앗이지 또 가장 작은 씨앗 겨자 씨앗에서 겨자나무가 크듯이 위슈가 힘이 미약해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소수랄지라도 그 힘이 겨자 씨앗이죠.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깨어나는 날. 그때 비로소 진짜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인류가 지금 도탄에 빠진 거 지 의식에서 못 깨어났어. 가해자 의식. 수치 떨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너와 내가 하나인데 너와 내가 둘이라고 자꾸 분열돼서 미워하니까 그 의식이 통합의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나게 되고 인류가 깨어나게 돼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죠.